네, 질문하시겠다고 해서 받아주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완전히 제가 목소리가 해서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 쓰는 사람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그냥 학교에서 보직 임용 받아가지고 도서관장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디카시를 쓰게 됐는데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야 멋있다 해가지고 순간 도착 사진 찍고 나면 그때 그 감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배운 게 있다고 써야지 하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디카시 공모도 학생들 대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글로만 보면 별거 아닌데 사진을 같이 보면 다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진 찍을 때는 멋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기 갔다 부분 뒷모습을 찍은 사진, 손잡고가 뒷모습을 찍으면 너무 멋있는데 그때 그 느꼈던 걸 이 나이에도 저기도 손잡고 계신 부모님 뒷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슬프면서도 기쁘면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못 썼고 그냥 좋다고 꺼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이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써주고 싶은데 못 쓰겠고 근데 신선하기를 뭔지 알겠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작은 쉬운데 잘 쓰긴 어렵다는 게 제가 질문하는 그거 잘 읽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거를 푸시해서 네, 우리 지금 문창과에서도 우리 이제 디지털 정보대학 문예 창작과가 만학도 성인학습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시라고 생각을 해서 첫 문장 아까 시는 미학이다. 이 미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다가 결국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무조건 찍고 쓰세요. 쓰는데 첫 문장에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멋있다라고 먼저 쓰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다 그냥 쓰세요. 그게 오행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덜어내요. 아까 그 미학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면 시의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사진과 문장 사이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거죠.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폭이 넓어야 돼요. 그걸 시에서는 행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냐면 점심 때가 되었다.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계속 이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틈이 없죠. 틈이 없는데 점심 때가 되었다. 저녁은 뭐 먹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점심 때가 되었는데 저녁은 뭐 먹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점심 때라고 말하면서 저녁 걱정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점심은 굶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행간을 넓혀놓으라는 거죠. 덜어내는 겁니다. 점심은 뭐 먹지? 그 다음에 점심 때가 되었네. 점심은 뭐 먹지? 어디 가서 먹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지만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고 그 다음에 연결 짓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많이 들여다보세요. 일단은 일반 시쓰기에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관조의 힘입니다. 시의 씨앗을 얻어내는 일은 관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관조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산을 물끄러미 많이 바라보세요. 그냥 물끄러미 가려고 아까 창밖을 봐라 뭐 이렇게 이경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나의 생각들이 떠다닙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사실은 내 생각을 키우기보다도 너무 바빠서 그 순간에 뭔가 탁 왔는데 찍고 그 다음에 써야지 하는 압박감 때문에 첫 문장이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문장은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를 덜어내세요. 그리고 긴장 처음에 문장들은 다 그러면은 뭐죠? 그냥 서두예요.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를 앞부분부터 덜어내면 중간 부분에 가면 긴장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써가시면 문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더 받아볼까요? 혹시 또 아직 지금 이제
한두 분 정도는 조금 더 질문을 받을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가시 청장 네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처음이라 이게 조금 질문도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다니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사진으로 그냥 무작정 찍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목을 붙인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보통 보는 생각이 그냥 이게 사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이 사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피카시와 사진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지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카시를 만약에 조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 피카시 공부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살짝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평소에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며 조금 더 시야를 넓히려고 하면 어떤 쪽의 걸 책을 본다거나 뭐 사진을 많이 보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일반인, 저처럼 정말 평범한 일반인에게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고 하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관점의 이렇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면 우리는 늘 일상적인 언어는 어떻게 되죠? 제가 이것을 사실은 볼펜이야라고 하지 않고 젓가락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약속된 기호로 써야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 5, 60 넘게 사는 동안에 그 일반적으로 약속된 기호, 일반적인 기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이 돼서 안 써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 생각나는 대로 일단 그 언어라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덜어내는 방식인 것이겠고요. 그러기 이전에 사진이나 어떤 풍경을 포착하고 시적 대상을 포착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상적인 시각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라는 거죠. 가령 소나무, 황장목, 소나무 무늬에서 우리는 뭐가 보이죠? 황구렁이가 보이잖아요. 그런 비유를 많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언어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도 세계 어느 언어보다도 한글은 굉장히 좀 풍요로운 풍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시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에서 사실은 비유는 잘합니다. 가령 그 8발고속도로에서 충청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건데요.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농담처럼. 그런데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근데 왕복 2차선이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뒤에 막 따라가는데 충청도 사람이 엄청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빵빵거리고 막 그래요. 그때 가다가 충청도 차가 딱 섰어요. 문을 열고 탁 내려가지고 가서 똑똑 두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오지 그러시오? 제가 아주 그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바로 뭐예요? 비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비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실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말고 넌 장미구나가 아니라 장미인데 뭐같이 생겼구나 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 받을까요? 네, 더 받을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